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미국사 산책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국 역사의 분수령이 된 남북전쟁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군 역사상 최초의 흑인 무대로 편성되어 남북전쟁에 참전한 제54 매사추세츠 보병연대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북전쟁 기간 중 북부연합은 노예 해방을 기치로 내걸기는 했으나 자유노예를 징집한 데는 부정적이었으며 일부 지원자들만 받아들여 비전투의 문화 작업 등 자잘한 일만을 시키고나 했다. 남부연맹에 비해서 북부연합은 인구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일부러 자유노예를 징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지만 흑인들의 능력에 대한 편견과 무시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북부의 매사추세츠주에서 미군의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위주로 편성된 연대가 창설되었으니 이 부대가 바로 제54 매사추세츠 보병연대였다. 54연대는 자유노예들과 도망노예들로부터 지원자를 받아들였다. 장교와 부사관은 백인 중에서 선발하여 편성하였으나 미군 최초의 흑인 부사관이 탄생하기도 했다. 남북전쟁 발발 후 많은 흑인들이 북군에 참여해서 노예제도를 고집하는 남부연맹과 싸우기를 희망했지만 이 전쟁은 미합 중국을 위한 백인들만의 전쟁이라는 이유로 입대를 거부당했다. 그러나 1862년의 노예 해방 선언 이후 링컨 대통령이 개인 차원에서 흑인의 지원 입대를 허용한 바 있었다. 1863년 초 매사추세츠 주지사 존 앤드루가 흑인 지원병들만으로 편성된 연대급 부대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전쟁부에 승인을 요청하였지만 곧 반대에 부딪혔다. 흑인들이 복종심이 없고 기강이 해이해서 전투를 못할 것이므로 아까운 물자만 축내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앤드루 주지사는 직접 워싱턴을 방문해서 전쟁 장관 스탠톤을 설득했다. 노예 해방을 기치로 내건 북군이 남군보다 도덕적 우위에 서서 전쟁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예 출신 흑인들로 구성된 부대가 당당히 전투에 참여하여 피를 흘려야 한다는 설득이었다. 앤드루 주지사의 열정적인 설득에 전쟁 장관 스탠톤은 더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결국 스탠톤은 링컨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비전투 임무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흑인 부대의 창설을 승인하였으며 대신 백인 장교들이 이 부대를 지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마침내 1863년 3월에 54연대가 창설된 것이었다. 54연대의 주둔지는 매사추세츠주 레드빌에 위치한 캠프 메이지에 두었고 연대장으로 임명된 로트쇼 대령의 부모를 포함한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이 앞장서서 지원병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54연대는 백인 장교 37명과 흑인 사병 1007명으로 편성을 마치고 훈련에 들어갔다. 긴 사병 1007명 중에서 매사추세츠주 출신은 133명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다른 주에서 소문을 듣고 달려온 지원자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최초의 흑인 민권운동가인 프레데릭 더글라스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초대 연대장인 26세의 쇼 대령이 백인 장교들과 부사관들을 직접 엄격히 선발했으며 얼마 후 미군 역사상 최초로 흑인 부사관을 배출하였다. 여러 명의 흑인 부사관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흑인 최초로 의회 명예훈장을 수상한 윌리엄 칸이 상사였다. 앤드루 주지사는 이들 흑인 지원병에게 백인 지원병과 동등한 보수 및 대우를 약속했지만 처음부터 이들에 대한 보급 지원은 형편이 없었다. 군복과 소총도 몇 달이 지나서야 지급되었고 군화가 없어 맨발로 훈련을 받는 병사들이 대부분이었다. 흑인 병사들에게 처음 약속한 보수보다 적은 보수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연대장 쇼 대령을 비롯한 백인 장교들은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보수 수령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쇼 대령은 집안이 조상 대대로 부유한 상인이었으며 노예의 방문자였던 보스턴의 명망가 출신으로서 앤드루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직접 선발한 인물이었다. 쇼는 전쟁 전 하버드 대학교에서 3년간 공부했으나 학교 생활에 만족하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고 삼촌의 회사에서 일하다가 전쟁을 맞은 상태였다. 쇼는 전쟁이 나자 병사로 뉴욕 민병대 치연대에 자원하여 근무하다가 치연대가 해체되자 소위로 제2매사추세츠 보병연대에 소속되어 앤티텀 전투 등에 참여하였다. 이후 여러 번의 전투에서 2번의 부상을 입은 쇼는 대위로 진급했으며 마침내 54연대의 지휘관으로 발탁된 것이다. 쇼 대령의 엄격한 훈련과 전투 준비에도 불구하고 54연대는 전투에 투입되지 않을 작업연대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었지만 1863년 7월 18일 마침내 54연대에게 전투에 참여할 기회가 찾아왔다. 남부연맹 해상보급에 요지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항구를 통제하고 있던 남부연맹의 강력한 해안교두보 요새인
와그너 요새를 탈취하기 위한 전투였다. 이 와그너 요새는 남북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같은 찰스턴 항구의 섬터 요새와 함께 남북전쟁의 2대 격전장 중의 하나로 꼽힌다. 오후부터 시작되어 밤 10시까지 계속된 전투에서 54연대가 용감하게 선두에 서서 공격했다. 그러나 54연대는 장애물지대와 장벽으로 보호받고 있던 철옹성 같은 요새에서 쏟아지는 남군의 화력에 압도당해 전 병력의 40%를 잃는 큰 피해를 입었으며 백인 지원 무대도 큰 희생을 입었다. 결국 와그너 요새는 탈취하지 못했다. 북군의 지휘관 스트롱 장군과 2명의 대령급 장교가 부상을 입었으며 쇼 대령은 7번이나 총탄을 맞은 끝에 전사하였다. 연대의 기수였던 카니 상사는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다. 이 전투의 선두에 서서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쇼 대령은 이후 남북전쟁사의 전설이 되었다. 전국 여러 곳에 그를 기리는 조형물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그의 모교 하버드 대학교는 그가 졸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졸업생 기념관에 그의 이름을 새겨두고 있다. 이 전투에서 싸운 남군 지휘관 해군은 전사한 쇼 대령을 흑인과 같이 매장하면서 그가 한 번도 백인을 지휘해 본 적이 없어서 흑인과 같이 묻었다라고 생포된 국군 병사에게 말하며 쇼 대령을 모욕했다. 그리고 해구드는 쇼 대령이 백인 장교였기 때문에 그의 유해를 북부의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했던 당시의 관례를 무시하는 비신사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부모들은 그가 흑인 병사들과 함께 묻힌 사실을 영광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전쟁 후 북군은 와그너 요새 부근에 집단 매장된 흑인 병사 유해와 쇼 대령의 유해를 발굴하여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뷰포드 국립묘지의 무명용 사미역에 함께 안장했다. 쇼 대령이 쓰던 지휘도는 쇼 대령과 함께 묻혔으나 분실되었다가 1865년에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 후 다시 행방을 몰랐으나 2017년 쇼의 여동생 수잔나의 후손이 살던 집의 다락방에서 발견되어 현재는 매사추세츠 역사협회에서 보관하고 있다. 와그너 요새 전투가 끝난 후에도 54연대는 플로리다로 이동하여 계속 전투에 투입되었다. 또한 이들의 희생을 계기로 의회에서 흑인 모병제가 통과되어 흑인 18만 명이 북군에 지원하였으며 많은 흑인 무대가 창설되어 북군의 승리에 기여하였다. 링컨 대통령은 54연대의 영웅적인 전투가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이들의 희생을 높이셨다. 한편 54연대의 기수였던 카니 상사는 유색인 최초로 의회 명예훈장을 수여받았다. 카니는 버지니아주 노퍽에서 노예로 태어났으나 가족과 함께 지하철도를 이용하여 매사추세츠주로 탈출한 바 있었으며 이곳에서 선원으로 생활하다 54연대가 창설되자 이 부대에 지원하여 상사로 복무한 것이었다. 매사추세츠주 뉴베드포드에는 그의 이름을 딴 초등학교가 그를 기리고 있다. 한편 지하철도란 말은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남부의 흑인 노예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조직 또는 안전가옥, 탈출로, 이동수단, 활동가 등의 네트워크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지하철도 조직의 도움을 받아 1850년까지 약 10만 명의 노예가 이미 노예제도가 폐지된 캐나다, 멕시코 등의 인접국으로 탈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매튜 브로데릭, 덴젤 워싱턴, 모건 프리먼 등이 연기한 영화 더 글로리, 우리말 영광의 깃발은 54 매사추세츠 보병연대의 영웅담을 그린 영화이다. 이상으로 미군 최초의 흑인 무대였던 제54 매사추세츠 보병연대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